3등급 프로젝트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좀 이제 부지런히 진짜 올릴게요. 부모 전까지는 한 25학년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3등급 컷은요, 68에서 71이고 4등급 컷은 54에서 57인데, 자, 2, 3점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항상. 그럼 약속의 48점을 확보하고, 좀 이제 좀 안전빵으로 치자면 3등급은 한 24점, 즉 6문제는 더 맞추셔야 되고요. 4점 문항 6문제는 맞추셔야 되고, 4등급은 4점 문항 4문항은 더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 3점 중에서 어려운 거랑 4점 문항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점 문항은 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그러면 그 각각을 절대값 fx를 생각을 할까? 아니면 어차피 그냥 우리 연속을 보는데 이 변할 때만 째려보면 되잖아요. 이걸 물론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속성을 체크할 때 언제 체크할 거냐, 어디를 체크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점을 다 볼 수는 없잖아.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데 함수가 바뀔 때 불연속 연속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1이랑 3만 좀 째려보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습니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절대값을 씌운 절대값 fx의 연속성을 보는 겁니다. 그 말은 각각의 함수값을 다 절대값을 씌워서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a랑 절대값을 크게 쓸까요? 이거랑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건 그냥 절대값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fx의 함수값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값 fx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1마 a가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아래에서는 a가 0이 나오고요, 위에서는 a가 2가 나오죠. 그런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로 확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은 봤죠. 그러면 3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 봅시다. x는 3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 3 넣은 값이랑 여기다 3 넣은 값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3 넣으면 3인데 절대값 하면 그냥 3이겠죠. 절대값 3이랑 여기에 3 넣으면 얼마야? 3b-2죠. 3b-2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데 절대값 3은 그냥 3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b-2로 나올 수도 있고 2마 3b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거 각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3b가 5니까 b는 3분의 5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자, 여기서는요, 3b는 넘기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a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고요. 그럼 b는 3분의 5, a는 2, 둘이 더하면요 3분의 11, 5번이 되겠죠. 6번은 별거 없는데 그냥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때 fx가 있는데 f5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알겠어. 일단은 f1은 3이래. 그리고 1에서 5까지만 알려줬네요. 1에서 5까지만 이 도함수가 5보다 크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일단은 1에서 5까지만 줬으니까 우리도 1에서 5까지만 생각을 합시다. 자, 근데 f1이 3이래. f1이 어딘가 모르겠지만 여기가 3이래. 그리고 1에서 5까지, 즉 이 구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도함수가 5보다 크대요. 그 말은 뭔 말이야? 기울기가 5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기울기가 5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5인 직선이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5인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F5의 최소값을 원하니까 우리는 가파르게 증가하지 말고 최소한 저걸 눌러야 돼. 눌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순 없어. 왜냐면 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 5짜리 직선을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가장 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가 F5가 제일 작겠지. F5가 클 때는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면 F5가 점점 더 커지겠죠. 최대값은 없겠네, 이거. 계속 무한히 그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F5의 최대값은 없을 것 같고, 최소값은 그냥 항상 5를 따라가는, 기울기가 5짜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F5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기울기, 이 직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 5짜리고 y는 5x고 1,3을 지나니까 1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25 빼기 2니까 5,23이 되겠죠. 자, 8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9번인데요. 9번은 쉽긴 한데 중요를 줄게요. 자, 우리 이렇게 곡선과 곡선, 이 위치 관계, 뭐 곡선과 곡선이 누가 더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곡선과 곡선을 같이 보는 건 힘들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 힘들다.
그럼 뭐가 쉬워요? 곡선이랑 직선은 괜찮아. 이거는 괜찮. 그러면 지금 뭘 보라는 거냐면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빼기 x 더하기 6이랑 x제곱 더하기 a가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얘 그리고 얘 그려서 이 3참수가 2참수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된다 라고 풀어도 좋은데, 곡선은 좀 따져야 될 게 많아. 좀 별로야. 좀 그냥 곡선과 직선을 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 이 x제곱을 넘겨. 그럼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6이죠 는 a. 그럼 얘는 곡선이고 얘는 a만 남았으니까 직선이죠. 그냥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일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물론 a를 넘겨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확정된 걸 하나 만드는 게 낫겠지. 물론 a를 넘겨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자, 그러면 얘를 그럽시다. 좌변에 있는 얘를 그려봅시다. 그럼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인수분해 되겠죠. 빵이 되는 수만을 찾으면 3, 1, 1, 1.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근이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일 때 도함수가 빵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도함수가 빵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니까 어딘가 0이 이렇게 있겠지. 이 검은색만 보자는 거야. 검은색만 보자는 거야. 그죠? 이때 y는 a에 꼬챙이를 꽂을 건데요. y는 a가 항상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같아도 되는 거죠. 그럼 a의 최대값은 이렇게 같아질 때니까 극소랑 일치하는 순간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6이니까 7, 5. 1,5. 그럼 a의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는 3. 여기가 3이고 bc가 2고 여기 중점이래요. ac는 3보다 크대. 그리고 BAC의 각도를 줬어. 그럼 여기 각도를 세타로 하면 코사인 세타를 준 거야. 이때 MD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런 도형 문제는요, 일단은 초반에 주어진 것들로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확정된 삼각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조건, 다른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구해. 그런 다음에 확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용해서 저걸 구하자. 이걸 이용해서 저걸 구하자. 이걸 점점점 확장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뭔 말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각도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길이를 t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t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2t니까 일단은 이거는 밑에 있는 거 지웁시다. 자,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이거 제곱, 길이 제곱 4는 9 더하기 2t, 여기가 2t죠. 그럼 4t가 되겠지. 제곱하면 4t 제곱 빼기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ab 3 2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계속. 자, 8 약분합시다. 일단은 4t 제곱 4 2니까 빼기 2분의 21t인가요? 4까지 넘겨. 더하기 5는 0. 양변 2를 곱합시다. 2로 곱하면 8t 제곱 빼기 21t 더하기 10은 0. 자, 인수분해 되겠지. 믿어야 돼. 5, 2 뭘로 할까? 4, 2 이런 거 하면 4, 2 안 되죠. 4, 2 안 되지. 8, 1 되나? 8, 1 하면 16이고 5니까 이러면 되네. 그러면 t는 2일 수도 있고요. 8분의 5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ac가 3보다 커야 돼. ac는 뭐야? 2t잖아요. 지금 2t가 3보다 커야 되는데 t가 8분의 5면은 2t를 해도 3보다 안 크죠. 4분의 3이잖아. 저거는 짧아서 안 되네. 그러면 t가 2인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t가 2인 걸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한 거를 이제 요약을 해봅시다. 여기가 4고 3이죠. ab가 3, 여기가 2야. 그럼 일단 여기가 이등변이네. 뭐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고요. 여기 코사인 세타를 알아. 근데 여기가 지금 확정된 삼각형이 주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확정된 삼각형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끄집어낼 수 있어. 뭐 이 각도에 대한 정보 혹은 이 각도의 정보 아니면 넓이, 뭐 내저번의 중심 어쩌고 저쩌고 다 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물론 이제 쓸데없는 건 구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걸 생각을 해야죠. 필요한 걸. 자, DM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MD 길이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MD랑 연결시킬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연결시킬까? 자, 그런데요. 도형 문제 풀 때 약간 좀 각도를 좀 많이 째려보면 좋은데, 자, MD 길이니까 항상 우리 도형의 관찰의 기본은 삼각형 기준 생각을 하는 거야. 삼각형 기준.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을까요? 자, 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얘랑 아니다. 얘랑 얘를 보자. 얘랑 얘. 얘가 닮았죠? 나비넥타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이 빨간색 각도는 일단 무조건 같겠죠? 자, 그리고 이 각도랑 이 각도 같지. 왜요? AB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도 같겠죠? D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아, 그럼 이 나비 넥타이 모양에서 얘네 둘이 닮음인 거야. 아, 그럼 닮은 비율을 이용해서 MD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닮은 비를 생각을 해볼까요? 닮은 비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닮은 풀 때 항상 짝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짝꿍이고요. 얘랑 얘랑 짝꿍이죠. 이 비율을 쓸 때 짝꿍끼리 비율을 써야 됩니다.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얘랑 짝꿍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비율을 써봅시다. 자, AM 대 MD, MB는 DM 대 MC로 볼 수 있죠. 그죠? 얘는 초록이, 얘는 보라색. 그 비율이 각각 같을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거는 뭐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뭐다 제대로 짝꿍만 맞으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죠? 그럼 MB. 근데 MB가 뭐야? MB는 구해야 되네. MB 곱하기 DM은 우리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AM 곱하기 MC죠. 근데 AM이 2고 MC가 2니까 4가 되네. 아, 그러면 우리 DM이 궁금한 거잖아요. DM이 궁금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MB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MB는 구할 수 있지. 왜요? 2, 3, 이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MB를 구할 수 있겠네. 아, 그럼 MB 구합시다. MB의 제곱은 4 더하기 9 빼기 2 코사인 세타니까 4분의 7이겠죠. 코사인 세타에다 2를 곱해야 되니까 4분의 7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13 빼기 하면 2분의 7이고 2분의 20이니까 2분의 21. 그럼 2분의 26에서 2분의 21 빼면 2분의 5. 그죠? 그러면 MB는 루트 2분의 루트 5죠. 그러면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자, 다 구했네. 그럼 DM은요? DM은 MB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MB를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분의 8이 돼요. 루트 10을 위아래 곱하면 10분의 8 루트 10이고 5분의 4 루트 10이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닮음 도형을 찾는 거 중요하고요. 항상 우리가 초반에 정보를 써. 그러면 확장된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그걸 이용해서 그 약간 확장하듯이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구하지? 이걸 구한 걸로 또 어떤 걸 구하지? 정보를 점차 확장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까지 도달하는 게 그 삼각형 분석에서 약간 좀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닮음 보는 거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거 할선 정리라고 하거든요. 할선 정리. 할선 정리. 좀 도형을 맞추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한 번쯤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그냥 닮음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한 번쯤은 봐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도 뭐 중요한 문제인데 뻔하죠. 이렇게 초반에 나오는 이런 속도 문제는 뻔해요. 물론 이거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어렵게 내는 것도 사실 좀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속도가 주어져 있대. 그리고 원점을 출발한대요. 자, 일단 그러면 P가 누가 P야? 얘가 P고 얘가 Q잖아. 그럼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럼 원점에서 스타트해서 원점으로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네. 그럼 거리가 빵인 순간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거리 함수를 생각합시다. S1T는 2t 빼기 2분의 1 t 제곱이고요. 빵 넣을 때 빵이죠. 왜냐면 원점에서 스타트를 했으니까 t가 0일 때 위치도 0. 얘를 t로 묶고요. t로 묶으면 2 빼기 2분의 1 t죠. 그 말은 t가 4일 때도 빵이죠. 그죠? 그러면 t가 4일 때 t가 0일 때도 원점을 지나고요. 얘는 t가 4일 때도 원점을 지나죠. 그러면 원점에서 원점으로 갈 때, 그러니까 0에서 4초까지를 말하는 거네. 원점에서 스타트해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0에서 4초까지. 자, 그럼 이제 Q가 움직인 거리를 생각합시다. 자, Q가 움직인 거리는요.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을 해서 정적분을 해야 돼요. 절대값 VT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VT가 0에서 4까지 그냥 항상 양수라서 그냥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 그냥 3T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요. 2분의 1, 2분의 3T 제곱 0 살아서 그냥 4만 넣으면 되겠죠. 2분의 3, 16. 샥샥 넘어지면 없어지면 24. 11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문제고 연습을 많이 해서 수능 때도 반드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요. 초항은 모르네. 초항은 구해야겠네요. 그럼 A10의 값은 초항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차는 줬어요. 자, A5랑 H7를 곱했더니 0이 된대.
아니 0보다 작대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부호가. 근데 공차가 3이래. 아, 그럼 당연히 점점 증가하겠지. A에는 증가할 거라고. 3씩 증가해. 그러면 당연히 A5보다 A7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같아도 안 되겠지. 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얘가 6만큼 더 크겠죠. 공차를 줬으니까. 자, 그러면 맞불은 안 됩니다. A5가 플러스인데 A7이 마이너스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권의 결론은 뭐냐면요. A5는 음수고요. A7은 양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A1부터 5까지는 무조건 음수고요. A7은 7부터는 쭉 다 양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A6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0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A1부터 5까지랑 7 이후부터는 부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을 때려봅시다. 자,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열을 하는 거야. 왜?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나열하는 거지. 자, A7 절대값 A7 더하기 1 넣으면 절대값 A8 더하기 절대값 A9 더하기 절대값 A10 몇 가지 해야 돼? 6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 근데 7부터는 A7부터는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이미 양수에다가 30 더하는데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이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야. 속절없이 사라져.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자, 얘네들을 6개를 더한 건데요. 등차 중앙 씁시다. 등차 중앙. 얘네들의 등차 중앙은 누구야?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아, 짝수항이니까 등차 중앙이 없고 그냥 얘네들의 평균을 그냥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왼쪽 항은, 왼쪽 좌변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항 모르니까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는 3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그거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평균. 자, 이 항들의 평균이에요. 뭐 A9, A10 써도 되고 A7, A12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항들의 평균이고 평균 곱하기 항수 1부터 6까지니까 6개. 이게 좌변이에요. 그러면 약분하면 3이 되고요. A9는 A 더하기 8D고 8D는 지금 D가 24, D가 3이니까 A 더하기 24 더하기 A 더하기 9D죠. 근데 D가 3이니까 27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A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51이니까 151이 되죠. 그죠? 아, 3을 냅둘까 그냥? 이따가 저거랑 약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둘 다 쓰자. 일단 이렇게 쓰자. 아니면 좌변을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이따가 뭐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A9 더하기 A10 곱하기 3이 좌변이에요. 좌변은 확정. 그럼 우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더하기 6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쟤만 나열을 해봅시다. 얘만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6 더하기 절대값 A8 더하기 왜 이렇게 많아? 절대값 A10 더하기 절대값 A12 여기까지 왔는데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 여기까지 왔죠?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도 마이너스예요. 8, 10, 12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뭐 많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A6이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이너스로 풀립니다. 그러면 우변은 6 더하기 자, 여기까지 마이너스로 풀리면 얘네끼리 등차 중앙 쓰고 얘네끼리 등차 중앙 쓰면 되겠죠. 자, 중앙 쓰면 3 곱하기 A4가 되고요. 여기는 양수니까 3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A10이 돼요. 그러면 이게 3 곱하기 A9 더하기 A10이 되는 거지. 자, 양변 다 3을 나눠버립시다. 3을 나눠버리면 2 빼기 A4 더하기 A10은 3 곱하기 A9 더하기 3도 약분해야죠. A9 더하기 A10. 자, 그럼 여기까지 얘만 봤을 때 얘는 6D가 남는 거죠. 그죠? 여기에 9D가 있고 3D가 있으니까 6D가 남는데 6D는 18이잖아. D가 3이니까 그럼 좌변은 20이 되고요. 우변은 2A 더하기 여기 8D 여기 9D가 있으니까 17D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D가 근데 3이니까 51이죠. 그러면 A는 2A는 마이너스 31.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1인데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A6이 음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A6은 뭐야? A 더하기 5D잖아. 근데 5D는 15란 말이에요.
그죠? 15가 음수인 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 15. 이거는 음수가 맞죠? 음수가 맞아. 음수 맞아. 그러면 A6이 음수면 A5도 당연히 음수야. 그럼 A7이 양수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7이 양수냐? 했더니 A7은 마이너스 22분의 31 더하기 18이니까 얘는 양수가 맞네. 그러면 얘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A6이 음수잖아요. 음수인 걸 만족했어. 그럼 당연히 A5도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왜? 여기 3 깠는데 어떻게 양수가 나와? 3을 줄였는데. 그죠? A7이 양수인 거 확인했어. 그럼 나머지도 무조건 양수라고. 여기다 3을 더하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도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볼 때 얘네 둘끼리만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여기 4개가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지. 물론 A6이 0이어도 그냥 뭐 절대값 없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니면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0일 때만 따로 체크하든가. 근데 그럴 필요 없겠죠. 자, 얘네끼리 계산을 해봅시다. 자, A2랑 A4의 등차 중앙은 2랑 4의 등차 중앙이니까 3. 그럼 2 곱하기 A3이고요. 자, 여기 6이랑 12의 등차 중앙 18이니까 A9죠. 더하기 A9. A9가 그냥 4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우변이고요. 좌변은 3 곱하기 A9 더하기 A10이죠.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4A9가 있고 여기도 A9가 있으니까 A9를 넘깁시다. A9를 넘기면요. 6 빼기 2 곱하기 A3 더하기 A9는 3 곱하기 A10. 그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계산합시다 그냥. 자, 얘는 A 더하기 8이니까 24죠. 얘는요. A 더하기 6이지. 근데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이고 얘랑 연산하면은 A 마이너스 A 더하기 12. 여기 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8. 이 좌변은 3 곱하기 A 더하기 9D. 9D는 27이죠. 그러면 3A 더하기 81인가요? 그죠? 3A 더하기 81.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8에서 81 빼면 마이너스 77인가요? 맞겠지? 틀리면 안 되는데. 81에서 18 빼면 63이죠. 63. 아예 틀렸네.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63인데요. 이게 A가 굉장히 작네. 그럼 A6이 양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A6은 마이너스 4분의 63 더하기 15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5D를 A 더하기 5D잖아. 얘가 A 더하기 5D잖아. 근데 이게 양수가 안 나오고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3인 걸 찾았네. 뭘 구하라고? A 10을 구하라고? 그러면 9D니까 A 더하기 9D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더하기 9D는 27. 그럼 2분의 54. 2분의 54. 그럼 2분의 31인가요? 41인가? 자, 2분의 13이 아니라 2분의 31이죠. 그러면 2분의 20이니까 11. 12번이었어요. 별건 없는데 계산을 조금 해야 되네요. 그런데 계산하면은 그냥 잠시만 계산 틀렸다 씨. 2분의 23이죠. 마지막에 틀리면 안 되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거 별거 없는데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냥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수능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초반 해석 뭐 A7은 양수고 A5는 음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항은 결정이 되는데 A6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무튼 12번도 중요한 문제. 자 13번. 자, 13번 일단까지 초반 저는 일단 13번까지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두 곡선이 있는데 점 A가 있어. 이 평행하게 그거 또 그거 이런 수열이 있대요. 자 그러면 하란 대로 합시다. 여기 A가 64, 2의 64제곱 있어. 자 16x제곱은요 사실상 2의 4x제곱이죠. 그러면 y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뭘 집어넣어야 돼? 이 4배 했으니까 그냥 16, 2의 64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x고 여기는 4x니까 x좌표가 4분의 1배 줄어드는 거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x좌표 그대로 가고 16, 2의 16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배 줄이는 거야. 여기 x고 4x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2가 아니고 4, 2의 1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4, 2의 4제곱이 되고. 아, 그럼
4분의 1씩 줄이는 게 계속 반복되네.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QN의 X좌표를 XN이라 한대. 아, 그러니까 QN이 어지? 얘만 XN이라 한대. 아, 그런데 이거 뭐예요?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겠네요. 자, X1은요. X1은 16이고 X2는 뭐 4고 당연히 이런 현상이 당연히 반복될 겁니다. 이게 4분의 1씩 줄어드는 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때 자, 이 뒤쪽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 방정식,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한대. 아, 이게 뭔 말이야? 어쨌든 n이 6일 때는 오케이란 거잖아. n이 6일 때는 오케이야. 최소값이니까 7일 때도 뭐 오케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n이 5일 때는 안 되고 4일 때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저걸 만족하는 게 6일 때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xn이 감소하죠. 감소한다고. 점점 줄어들어. 그죠? 그러면 xn이 어떤 숫자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n이 6일 때 만족하잖아요. n이 6일 때 오케이야. 그럼 7일 때도 오케이일 수밖에 없어. 왜요? x6보다 x7이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x6이 여기 있고 x7이 여기 있고 여기에 k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러면 6이 오케이면 n이 7일 때도 무조건 만족이야. 그럼 n이 8일 때도 무조건 만족일 수밖에 없어. xn이 그냥 줄어들기만 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n이 올 때, n이 올 때는 만족하지 말래. 그러면은 자동으로 n이 4일 때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x7보다 x6이 커. 당연히 여기 x8이 있을 겁니다. 쭉쭉쭉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사이에 k분의 1이 있어. 그런 다음에 5일 때는 만족하지 말래. 5일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말라니까 x5는 여기 있다는 거야. 같아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x5보다 x4가 더 커. x3이 더 커. 아, 그러면 6이랑 x6이랑 x5만 적절하게 잘 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 확정이 된다고. 나머지 부등식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5랑 6일 때만 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왜? 나머지는 이게 xn의 그런 크기가 결정이 된 거라. xn의 그런 증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라. 나머지는 그냥 확정이라고, 확정. 자, 그럼 5랑 6일 때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n이 6일 때는 만족을 해야 되고요. x6이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x5는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는 오케이라고. 나머지는 뭐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x6은 얼마예요? x6은 얼마야? 헷갈리면 그냥 다 쓰자. x4는 4분의 1, x5는 16분의 1, x6은 64분의 1인가요? 그렇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64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양변 역수 취하면 역수는 이게 분모가 크면 큰 거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아니죠. 하나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이고.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x5가 16분의 1이래. 그러면 16분의 1, k분의 1. 얘도 싹 다 뒤집어. 부등호도 뒤집어. 자, 그럼 얘랑 얘를 합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16보다 크거나 같고 k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64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해요? 그냥 뭐 무지성으로 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양변은 15를 뺍시다. 자, 일단은 15를 빼기 전에 이거 63으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 15를 뺍시다. k마 15를 생각해. 그럼 1이고 15 빼면 48인가요? 아, 그럼 1부터 48이니까 답은 48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합시다. 자, 1부터 숫자가 10까지 있어. 몇 개예요? 아, 무조건 10개, 10개지. 그럼 1부터 127까지 있어. 숫자 몇 개예요? 127개지. 그러니까 숫자를 1부터 세면 쉽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3부터 3, 4, 5, 6, 17 이런 게 있어. 이거 숫자는 어떻게 되지? 1부터 세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개수는 가만히 냅두고 숫자만 2씩 줄여. 2를 다 뺀다고 생각해. 당연히 개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들의 개수는 그대로 있는 거야. 2씩 그냥 빼는 거야.
아, 그러면 1부터 15니까 그냥 15개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6부터 63까지 있잖아. 이걸 다 15를 뺐다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1부터 48이니까 그냥 48개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13번이고 14번은 좀 어려운 문제. 15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번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통이고 확통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확통은 두 문제 풀겠습니다. 28번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29번도 쉬웠거든요. 그래서 28번과 29번을 하겠습니다. 뭐 3점짜리는 뭐 크게 뭐 볼만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확통 학습을 충분히 잘하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좀 쉽게 나오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두 문제까지는 맞추셔야 돼요. 된다면. 물론 세 문제는 솔직히 욕심이야, 솔직히. 근데 한 문제는 맞춰야 돼, 최소한. 이 세 개 다 틀리면 답이 없어요. 최소 한 문제고요. 좀 잘 된다, 좀 쉽게 나왔다, 그럼 두 문제. 세 문제는 쉽진 않을 거야. 물론 평상시에 공부는 해두면 좋지만. 자, 2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중에 4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한대. 그때 5의 배수동가 3500 이상이래요. 5의 배수라는 건 뭐야, 그럼? 5의 배수란 건, 자, 일단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럼 분모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5개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수. 그러면 5피사죠. 5피사분의 이걸 만족하는 개수를 쓰면 그게 확률이 되겠죠. 5피사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자, 그러면 택한 수가 5의 배수거나 3500 이상이다. 그럼 분류를 하자. 5의 배수인 경우, 5의 배수인 경우. 5의 배수는 그냥 뭐 끝자리가 오면 5의 배수죠. 그럼 3500 이상인 건 뭐야? 3500 이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앞자리가 4면은, 앞자리가 5면 3500 이상이죠. 앞자리가 4여도 3500 이상이죠. 그런 다음에 앞자리가 만약에 3이라면 뒷자리는 3, 5로 출발해야 되고 뒤에 두 개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죠? 앞자리가 2일 수 있나? 이거 말이 안 되죠. 2는 안 돼요. 3, 4도 안 되고.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의 배수. 그럼 나머지 숫자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야. 4개 중에 3개를 골라. 세 자리를 들어가. 그러면 4P3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4P3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여기도 아무거나 와도 돼. 4P3. 여기는 이제 3이랑 5를 썼잖아. 3이랑 5를 썼으면 남는 게 1, 2, 4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고 배열하는 3P2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해도 되냐? 그거 아닌지. 겹치는 건 빼야 되잖아.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 항상 겹치는 건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겹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뒷자리가 5가 겹치는 게 5가 오는 게 있나요? 여기는 뒷자리가 5가 올 수 없죠. 이미 5를 여기다 박아놨는데. 여기도 뒷자리 5를 넣을 수 없죠. 여기다 박아놨는데. 근데 여기 뒤에 뒷자리가 5가 되는 경우 4P3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만 따로 셉시다. 그러면 4, 땡땡 5. 이 경우는요. 4, 5가 있어. 4, 5를 썼어. 그러면 1, 2, 3이 남았지. 1, 2, 3 중에 2개를 뽑고 나열하는 이 경우는 3P2가 됩니다. 이 경우를 빼주셔야 돼요. 그럼 분자는 뭐가 돼요? 자, 분모는 5P4분의, 자, 이거 싹 다 더하고 얘만 빼주면 되겠죠. 겹치는 거니까 얘만 빼주면 되겠죠. 4P3 더하기 4P3. 4P3이 3개 있지. 4P3이 3개 있고 3P를 더하고 마지막에 뺄 거니까 더하기 3P 빼기 3P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합시다. 5P4는 뭐야? 5P4는 1, 5, 4, 3, 2, 1. 1 안 써도 되고 4P3은 4, 3, 2 곱하기 3이 하나 더 있어요. 4, 3이 없어지고 그럼 5분의 3. 28번은 무척 쉬웠네요. 이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28번 무척 쉬웠어요. 29번도 할만한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경우 나눠서 그냥 다 사기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가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자, F의 F1이 4래. 그러면 F1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거를 생각하자. 무지성으로 가는 거야 그냥. F1이 1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이 그림을 씁시다. 대응 그림을 씁시다. 1, 2, 3, 4, 5 1, 2, 3, 4, 5 X에서 X로 대응되는 거니까. 자, F1이 1일 수도 있고요. F1이 2일 수도 있고요. F1이 3일 수도 있고요. F1이 4일 수도 있고요. F1이 5일 수도 있어. 그냥 쓴 거야. 자, 그러면 F1이 1이라면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F1이 1이라면 이걸 여기다 넣어. 그럼 F1이 4라는 건데 F1이 4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일단 탈락이에요. 얘는 탈락되는 거 나오면 기분 좋죠. 자, F1이 2라면 F2는 4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F1이 2야. 우리는 이제 F1은 2고 F2는 4예요. 나머지 3, 4, 5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3, 5는 얘를 이걸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 근데 F4 있잖아요.
얘는 아무 조건 없죠. 아무 조건이 없지. 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F4가 뭐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나만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없죠? 아무 조건 없잖아. 그러면 아무거나 가는 거야. 뭐 겹쳐도 되는 거죠. 그럼 F5가 가는 경우는 아무거나. F4는 아무거나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일단 5를 곱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F4는 아무거나 갔어요. 3이랑 5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F1이 2잖아요. 3이랑 5는 그러면 뭘로 갈 수 있는 거야? 2, 3, 4, 5 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2, 3, 4, 5 중에 갈 수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도 되는 거지. 왜? 등호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 뽑아도 된다고. 자, 2, 3, 4, 5 중에 숫자 2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해도 돼. 왜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4개 중에 중복 허락 2개 선택. 4H2. 그러면 아무거나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 뭐 3, 4 뽑았다 쳐.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숫자를 아무거나 뽑으면 중복 허락해서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배열은 이 등호가 부등호가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F1이 2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엔 F1이 3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F1이 3이야. 그 말은 이게 3이란 거니까 F3은 4라는 거죠. 그죠? F3이 4야?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4지. 그럼 F5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4 또는 5죠. 그러면 F5는 4 또는 5니까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F2랑 F4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랑 비슷하게 F2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있나? F4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지금의 경우에는 없지. 지금의 경우에 지금 우리 이거 풀고 있잖아. 이거 풀고 있잖아. 지금 F2가 뭐 누구보다 커야 된다, 뭐 몇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F2로 갈 수 있는 거 5가지. F4도 5가지. 자, 이제 이거 풀겠습니다. F1이 4인 경우, F1이 4라면 얘가 4라는 거잖아. 그러면 F4가 4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F1이 이제 4야. 3이랑 5를 이제 배열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4야. 그럼 3이랑 5는 4 또는 5로 갈 수 있어. 그러면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배열은 누가 해줘? 얘가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F2만 결정해주면 되죠. F1 결정했고 3, 5 결정했고 4 결정했으니까 F2는 근데 얘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곱하기 5. F1이 5라면요. F1이 5라면 F5가 4라는 건데 이거는 나 조건에 부등식이 안 맞는 거죠. 얘는 4고 아니 F1이 5고 F1이 5고 얘가 4. 일 수는 없잖아. 4가 어떻게 5보다 커? 얘는 그냥 탈락이네. 그러면 답이에요. 이게 그냥 끝이야. 얘랑 얘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해 봅시다. 자, 5로 묶어. 그럼 4H2 더하기 10 더하기 2H2. 4H는요. 요거 6C2. 5C죠. 5C는 얼마야? 5C는 5, 4, 20. 여기 10이고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2H는 4, 3. 3C니까 3. 그러면 23 곱하기 5. 15. 115가 내가 찾는 답이에요. 그래서 29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뭐 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F1이 F1이 4래. 그럼 F1이 뭘까? 잘 모르겠잖아. 그럼 1, 2, 3, 4, 5 다 해보는 거야.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풀어도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실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확통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네, 구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저도 부지런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칠게요.